친박 이정현 공관위원장 오늘 임명이 됐고, 1호 과제는 오세훈 컷오프. 이유는 뭘까? 자, 1회 과제가 오세훈 컷오프라는 결정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결국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장동영 대표 체제에 계속 반기를 들면서 상당히 공천에서 좀 멀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저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호 과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20개 정도의 인구 50만 이상 기초단체장은 저기서 이정현 공관위에서 공천을 결정을 하죠. 그러면 거기서 대대적인 물갈이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지구당 위원장이 그 공천권을 사실상 쥐었지만 시도당하고 지구당이,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 근데 이렇게 되면 상황이 좀 달라져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에게 여러 가지 역할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본회의도 보이콧했습니다. 굉장히 이 대여 투쟁에 이거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습인데, 기습적으로 국회 법사위를 강행 통과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법은 사실상 이재명 무죄 만들기 법이다. 재판소원법하고 대법관 정원법, 그렇게 지금 국민의힘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찬도 걷어찼고 사실상 국회 본회의도 다 보이콧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야당이 전부 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위원총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오찬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그날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야밤에 단독으로 위헌적인 사법파기 악법을 통과시켰다. 이 설날을 앞두고 민생을 버리고 반헌법적인 입법 쿠데타다. 그래서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고, 오늘 국회 로텐도홀에서 규탄 대회도 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아주 세게 대여 투쟁에 들어갔는데 오찬도 이제 취소를 하고, 그런데 대여 투쟁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설날 민심 앞두고 설날에 차례상 민심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 명절을 앞두고 대여 투쟁을 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선거가 속속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비하는 일도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빠르게, 민주당보다는 훨씬 빠르게 공천관리위원장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임명을 했죠. 잘 아시다시피 이정현 대표는 호남 출신입니다. 곡성 출신인데 원래 국민의힘 계열, 새누리당 대표를 했는데 국민의힘 계열에서 국업 사무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계단씩 올라가서 당 대표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제가 처음에 국회 출입할 때 그때 사무처, 국민의힘 사무처의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당 대표까지 하고 호남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정무수석도 하고 홍보수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남 출신으로 처음으로 보수계열 정당 대표가 됐던 인물인데, 원래는 작년 대선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캠프에서 수석 대변인을 맡았었고, 김문수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는 그래서 공동선대위원장을 했죠. 그런데 장동영 대표가 최근에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강주 전남 미래산업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임명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역할을 맡기기 시작을 했고, 오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임명을 하면서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고 당 위원을 확장을 해온 정치 궤적,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풍부한 정책 경험이 우리 당의 공천 지향점하고 똑같아. 자, 그래서 조속히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야죠. 위원장이 정해졌으니까 공천관리위원회 한 20명 정도로 지금 꾸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공천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공천관리위원회하고 병행해서 활동되는 것이 인재영입위원회죠. 조정훈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인재영입위원회도 어제 그 회의를 해서 공개 모집 지원자 250명 정도가 공개 모집에 응했는데, 이 인재영입위원회에서 그런데 그 중에서 한 15명을 추렸고, 이게 1차로 추린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국민의힘과 같이 하겠다고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기자들한테. 지금 우리 당 상황이 좋지 않다고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대한민국 보수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분들,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형성한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힘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공천관리위원회가 뜹니다. 특히 이제 공천을 하고 나면은 본선을 치르는데 가장 아무래도 관심을 모으는 쪽은 광역자치단체장이죠. 광역자치단체장에서 일부에서 굉장히 회의적인 이야기도 나옵니다. 2018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치러진 지방선거, 그때 소위 말하는 남북 평화 모드가 있었죠. 그런 프레임이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위장 평화 쏘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 그때 그런 걸로 해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에서 국민의힘은 대구하고 경북 2개만 딱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원희룡 지사가 무소속으로 나가서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했는데, 그런 상황이 이번에도 벌어질 수도 있다는 아주 회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이제 장동혁 체제가 준비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죠. 그런데 항상 이렇게 조심은 해야 된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변수들은 있지만은,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변수도 있지만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어서 제가 그것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일보가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대구 광역시장 선거 여론조사, 자기 대구시장 적합도 조사입니다. 대구시장 적합도 조사. 저기 보면은 쭉 앞서 나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부겸, 제일 왼쪽에 전 총리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대구일보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지금 출마를 할지 안 할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본인은 주변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차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대구시장 선거에서 김부겸이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저쪽에 추경호 의원, 지금 5명의 현역 의원이 출사표를 던져서 경선 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김부겸이 전체 28.7%, 전체 출마 예정자 중 1위를 차지했다. 28.7%. 그리고 추경호 의원이 19.4%, 그 다음에 주호영 의원이 14.1%, 그리고 유영하가 6.2, 그 다음부터는 좀 저조합니다. 홍일학 민주당은 여기는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홍석준 3.8, 배강식 2.9,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2.8%,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 2.2%,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2.1%, 이제 이런 순으로 쫙 나왔는데, 물론 지금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저렇게 하면 1위죠. 1위고 지금 얻은 지지율이 있지만은 28.7%가 있지만, 나중에 추경호, 주호영, 전부 다 윤재옥 전부 다 따로 출마하지 않죠.
이 하나의 후보가 되면은 국민의힘이 그래도 그 김부겸보다는 훨씬 이제 유리한 상황은 되지만은 어쨌든 이제 저런 결과가 나왔으니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심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이제 전력 투구를 하고 진짜 공천도 제대로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저기서 한 사람이 이 여론조사에서 대상에서 빠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이진숙입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저 조사는 그 전에 실시가 됐기 때문에 일단 빠졌는데,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이 국민의힘의 경선이죠.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어느 쪽을 선호를 하느냐, 그 조사를 따로 떼서 보니까는 여기서는 추경호 의원이 1위입니다. 31.4%. 그 다음에 주호영 의원이 2위, 21.4%. 유영아 의원이 3위, 10.2%. 물론 이건 이제 초반이고, 지금 여러 가지 또 활동을 시작을 하고 경선에 들어가면은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죠. 오늘 이진숙 대구시장 후보로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 전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게 투쟁력이 있으니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가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이겨서 이 국회로 들어가서 어떤 여전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 투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도 있지만은 지금 일단 이준숙 전 위원장은 대구시장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어느 곳에서 다 치러진다는 거 확정된 것이 없죠. 확정된 곳이 한 서너 곳 있지만은 다른 곳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현역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배지를 그대로 달고 경선을 하죠. 그리고 한 명이 딱 후보가 되면은 나머지는 그대로 국회의원직을 하고 그 사람만 후보직을 사퇴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죠. 그런데 이제 시점상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져서 보궐선거 지역이 있을 것이냐, 이것도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이준숙 위원장은 플랜 B를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대구 국채부산 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으로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 이렇게 해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간다는 이런 나간다는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보궐선거를, 그러니까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생각을 했다면은 시장에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보궐선거에는 관심이 없다. 이제 이렇게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해서 플랜 B에 대해서는 일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교통 정리가 있겠죠. 지금 공천관리위원회도 새로 출범을 했고, 이정현 위원장이 새로 출범을 했고, 교통 정리가 있는 과정에서 변수는 여전히 좀 남아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공천권이 중앙당에 가는 당규 개정안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개 정도의 지역의 공천권은 중앙당으로 가는데,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비례대표 시도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당헌을 오늘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인구 50만 명 이상이거나 최고위원회가 의결을 한 자치구 시군의 기초단체장 후보자와 비례대표 시도위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헌 당규로 바꿨고,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전국 시도지사, 17개 시도지사 후보들 경선하고 이런 것도 다 관리를 하지만은 한 20개 정도 되는 50만 이상의
대도시 단체장들에 대해서 공천권을 이제 거의 뭐 확보를 하게 됐죠. 자, 그래서 이 상황을, 그러니까는 인물 교체 같은 것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인물을 어떤 사람을 투입을 할 것이냐가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되는데, 가령 이 20개 지역 중에서, 친한계, 장동혁 지도부와 대립을 해온 친한동훈계, 배현진, 박종훈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 서울 송파구죠. 송파구. 근데 이거 50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청장의 공천권은 이 배현진, 박종훈, 이 친한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정용 공간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친한계 고동진 지역구인 서울 강남구 구청장 공천권도 중앙당이 행사하게 된다. 그전에는 당협위원장이 입김이 굉장히 세죠. 세고 거기서 서울시당에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은 또 배현진입니다. 그래서 배현진이 이 친한계이고 또 반장동혁이기 때문에 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를 보일 수가 있죠. 그런데 오세훈도 같이 반장동혁 노선을 같이 타고 있으니까 한동훈하고. 그런데 이 배현진은 지금 윤리위 징계를 받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만약에 당원권 정지가 나오면은, 당원권 정지 한 6개월이 나오면은 서울시당 위원장을 내려놔야 되고 공천에 관여를 못하게 되죠. 그러면은 거기도 지금 중앙공천관리위원회 이정현 체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뭐 컷오프를 할지 아니면은 뭐 경선에 붙일지 이건 모르지만은 전부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새로운 과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